계단 앞에만 서면 다리에 힘이 쏙 빠지시나요? 한 발 내딛기도 겁이 나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무릎이 찌릿찌릿하거나 시큰거려서 계속 다리를 주물러 보게 되고 한밤중에 쑤셔오는 그 통증에 잠에서 깨셨던 분도 많으실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관절이 욱신거릴 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답답하시죠? 나만 그런 게 아닐까?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시니어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은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 조금 바꾸고 먹는 음식 하나만 챙겨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채소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채소 하나가 우리 관절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에도 이 채소 하나 꾸준히 드신 분들 달라졌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중간에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훈입니다. 62살이고요. 정형외과 전문의로 32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만 해도 거의 3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60세 이상 시니어 비중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나이 들수록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릎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첫발 내딜 때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죠. 무릎에서 뚝 소리 나요.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려요. 이런 말씀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죠 뭐.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말에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관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오늘 말씀드릴 채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채소가 관절 속에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이 갈라지는 걸 늦춰주며 무릎의 뻣뻣함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의사인 저도 매일 챙겨 먹습니다. 저희 병원 간호사들도 요즘 이 채소 도시락에 꼭 챙깁니다. 여러분도 바로 오늘부터 한 줌만 드셔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왜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픈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왜 관절이 아플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그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고 그 위를 덮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윤활액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두 가지가 변해갑니다. 가장 먼저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기름이 줄어드니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윤활액이 줄면 뼈끼리 마찰이 심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게 됩니다. 특히 무릎 같은 관절은 매일 움직이니까 더 빨리 문제가 생깁니다. 연골도 얇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을 만드는 세포의 힘이 줄어듭니다.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손상되면 회복이 느립니다. 결국 쿠션이 줄어들고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는 게 서서히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만성적인 염증은 관절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연골을 조금씩 깨트려 버립니다. 특히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몸에 쌓이면 관절을 닳게 만듭니다. 안에서 계속 녹슬어가는 느낌, 그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몸은 계속 움직이는데 윤활은 줄고 연골은 약해지고 염증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 나는 이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한 이유, 다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늙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조금만 달리 보면 이 과정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윤활액은 식습관으로 도울 수 있고 연골 손상도 생활 습관으로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더 심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노화라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관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건 식습관입니다.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 관절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몸속 염증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내 관절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관절에 해로운 식습관이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관절이 아픈 데엔 잘못된 식습관이 깊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 문제입니다. 염증은 조용히 관절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 이 염증을 부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튀긴 음식입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기름 속에서 산화된 성분이 몸속에 들어와 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에 들어간 방부제와 첨가물, 이게 관절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또 있습니다.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국수, 빵, 과자 등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몸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달한 음료, 디저트류 먹는 순간은 좋지만 그 뒤엔 몸에 염증이 쌓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 잦은 통증이 있다면 이런 음식들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기 중심 식단입니다. 고기는 단백질이지만 지방 함량도 높고 특히 붉은 고기는 관절의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 4번 이상 고기를 드신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보실 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기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고기가 관절을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기만 먹고 채소는 거들떠보지 않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식탁에 푸른 채소가 없고 색감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염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을 적게 드시는 것도 관절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윤활액을 유지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2잔, 3잔, 이 정도 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6잔은 드셔야 관절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커피, 차, 음료수 말고 맹물로 챙기셔야 합니다. 또 국으로 수분을 채운다? 이건 착각입니다. 국에 들어간 염분은 오히려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국물보다 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맹물 몇 잔 드셨나요? 이렇게 고기 위주 식사, 채소 부족, 가공식품 다량 섭취, 과도한 기름, 단 음료,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우리 관절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습관은 습관처럼 이어집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먹고 내일도 오늘처럼 먹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통증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식습관으로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 무릎 아파서 계단을 못 오르겠어요. 말씀하셨죠. 식단을 여쭤보니 아침엔 빵, 점심엔 라면, 저녁엔 삼겹살, 채소는 거의 없었고 물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고기 국물에 김치 2조각,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식단부터 하나씩 바꿨습니다. 라면 대신 잡곡밥과 나물, 빵 대신 고구마, 삼겹살은 주 1회로 줄이고 채소를 반드시 곁들였죠. 물도 하루 8잔은 꼭 챙겼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 계단도 덜 힘들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분의 일상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식탁이 여러분 무릎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해야 할지 아셨죠? 다음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관절에 진짜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잘못된 식습관이 관절을 망가뜨린다면 이제는 도움되는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내 식탁에 올릴지 그 선택이 내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연골 보호, 염증 완화, 윤활액 생성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이죠.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인 항염 성분입니다. 관절 속 염증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 이게 줄어드는데 효과적입니다. 등 푸른 생선은 주 2, 3회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워서 혹은 조림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관절 내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 연골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한 조각씩 샐러드에 넣거나 바나나와 갈아 스무디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가루로 커리 향이 나는 향신료죠.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염증을 조절하는 천연 성분입니다.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강황은 밥 지을 때 소량 넣어도 좋고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 이 채소들은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연골 손상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하루에 한 접시 쪄서 반찬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이런 것들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이 오메가3, 마그네슘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간식으로 한 줌 매일 챙겨 드시면 좋은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색깔 짙은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토마토, 마늘, 양파도 관절에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항염 작용을 하고 마늘과 양파는 황화합물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질문 생기시죠? 간단히 예를 드리면 아침엔 현미밥에 나물, 브로콜리나 케일 무침 한 접시, 점심엔 구운 고등어에 시금치 나물, 딸기 몇 알, 저녁엔 닭가슴살 샐러드, 아보카도 조금, 견과류 한 줌,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잊지 마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자주 나눠 마시듯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실제로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관절에 좋은 음식들 쭉 살펴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 하나 정형외과 의사들이 직접 챙겨 먹는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는 단순히 몸에 좋은 게 아니라 관절 속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고 염증을 조절하며 윤활을 도와줍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채소는 제가 매일 아침
도시락에 챙기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직접 효과를 보고 있고 많은 환자들에게도 추천해 왔습니다. 그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그 초록색 나무처럼 생긴 거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초록 채소, 바로 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관절염을 억제하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설포라판은 염증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직접 조절해 줍니다. 실제로 관절에 염증이 생길 때 설포라판이 그 반응을 차단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물질 하나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절 주변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됩니다. 단단한 뼈와 유연한 관절은 같이 움직여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도 많습니다. 이 비타민은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재료가 됩니다.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콜라겐이 충분하면 복구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는 연골 보호, 염증 억제, 윤활 보조 세 가지를 한 번에 잡는 만능 채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 회의 때 도시락 열면 브로콜리 안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찜기에 살짝 쪄서 한 줌씩 꼭 챙깁니다. 씹는 식감도 좋고 비리지 않아서 먹기 편합니다. 생으로 먹어야 하나요? 쪄 먹어야 하나요? 많이들 물으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쪄서 드시는 겁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딱 2분 정도 김만 살짝 통과시켜서 부드러워졌을 때 드시길 권합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괜찮냐고요? 네, 괜찮습니다. 냉동도 영양소 거의 그대로고 오히려 조리하기도 편하죠. 하루 권장량은 한 컵 정도, 손으로 한 줌, 반찬으로 한 접시 분량입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일주일 내내 드시는 것보다 하루 걸러 한 번, 꾸준히 3개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음식과 함께 조합하는 겁니다. 브로콜리만 드시는 것보다 토마토나 견과류, 기름기 적은 생선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약 먹고 있는데 브로콜리 먹어도 돼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 안에 갑상선 기능을 잠깐 억제하는 성분이 아주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반찬 수준으로는 괜찮지만 하루 3끼 내내 많이 드시진 마세요. 모든 음식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 끝나면 항상 도시락으로 브로콜리 2-3송이 꼭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절 통증이 줄었다는 환자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68세 할아버지,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안 아프니까 신기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더 감동받았습니다. 단 하나의 채소가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장고에 브로콜리 하나씩 준비해 두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실제 논문과 연구 결과로 뒷받침해 드릴 겸 음식 하나로 관절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말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된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이 성분은 많은 연구에서 관절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 영국 노팅엄 대학 연구팀이 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브로콜리 성분인 설포라판을 먹였을 때 연골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의 연골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설포라판을 주입한 결과 염증 유전자가 줄어든 것도 확인됐습니다. 놀라운 건 단지 염증만 줄어든 게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는 단백질이 더 활성화됐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연구입니다. 2017년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에서는 노인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브로콜리를 포함한 식단을 8주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 지수 약 27% 감소, 아침 뻣뻣함 감소, 움직임 향상, 이런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연골 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도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설포라판은 NF-kB라는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유전자는 염증을 촉진시키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억제가 되면 염증 반응이 초기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즉, 염증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뼈 단백질을 조절하고 관절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이 여성 건강 연구에선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은 여성일수록 관절통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거, 브로콜리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염증 조절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과 관절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면역 시스템이 장내 미생균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성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설포라판은 염증 유전자 차단, 연골 보호, 항산화 작용까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발휘합니다. 이건 단순한 좋다더라가 아닙니다. 논문과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채소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약처럼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편하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관절 기능 차이를 비교한 조사도 있습니다. 섭취군에서는 통증 빈도, 계단 오르내림 불편감, 아침 관절 뻣뻣함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리 접을 때 아프던 게 없어졌어요. 계단 내려갈 때 덜 불안해요.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하죠.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 일관되게 드셨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탁에 자주 브로콜리를 올려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생각보다 더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이제 먹는 법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선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브로콜리의 효과 충분히 느끼셨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브로콜리는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 차이가 납니다. 가장 먼저 생으로 먹는 방법, 가능은 하지만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은 생으로 드실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살짝 찌기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찜기에 올려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만 가볍게 익혀줍니다. 이 정도가 설포라판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소화도 잘 되는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날아갑니다. 부드럽게 씹힐 정도, 딱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물을 약간 뿌려서 덮개를 살짝 덮고 1분 30초, 이때도 과열은 피해 주세요. 끓는 물에 삶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에 푹 삶으면 설포라판은 절반 이상 손실됩니다. 기름에 볶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이라면 소량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단 절대 튀기거나 센 불에 오래 볶지 마세요. 색이 누렇게 변했다면 너무 익힌 겁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냉동도 좋습니다. 수확 직후 바로 급냉되기 때문에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손질이 잘 되어 있어 조리도 편하고 보관도 용이합니다. 해동하지 않고 바로 찜기에 올려 살짝 쪄내면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80지, 손바닥 한 줌 정도입니다.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조금씩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샐러드에 브로콜리 몇 송이, 점심 반찬으로 브로콜리 나물, 저녁 즈음엔 스무디에 살짝 넣거나 오트밀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 거.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 브로콜리에 포함된 고이트로겐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익혀 먹으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 대용량으로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항응고제 드시는 분, 브로콜리의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와파린 계열 약 드시는 분은 복용량과 식단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브로콜리 안에 칼륨이 신장질환 환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 조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브로콜리는 안전하고 좋은 선택입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평소에 채소를 거의 안 드셨던 분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먹을 때입니다. 위가 놀랍니다. 설사하거나 가스가 차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량부터 시작, 몸에 맞는지 살펴보시고 조금씩 늘리세요. 브로콜리는 단독으로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브로콜리와 찰떡궁합인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릴 거, 식단 구성 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브로콜리만 먹어도 관절에 좋지만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영양 보완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영양소 흡수도 높아지고 염증 완화 효과도 더 강력해집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음식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 거.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브로콜리와 환상의 짝꿍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설포라판과 라이코펜이 서로의 효과를 더 끌어올려 줍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수프 형태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브로콜리 찜 옆에 토마토 수프 한 그릇, 이런 식단 아주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기름?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기름은 다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 내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를 그냥 먹기 어렵다면 살짝 데친 후 들기름 한 방울, 간장 한 방울, 깨소금 솔솔 뿌려서 무침으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관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오메가3뿐 아니라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이 2가지는 연골 손상을 늦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하루 4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샐러드에 호두를 조금 넣어도 좋고 간식으로 따로 챙기셔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브로콜리와 함께 잘 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가지고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아침 식단 예시 드릴게요. 현미밥 반 공기, 브로콜리 나물 한 접시, 토마토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구성입니다. 점심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잡곡밥 반 공기, 연어구이, 브로콜리 들기름 무침, 김치 조금, 양배추 된장국, 연어엔 오메가3, 브로콜리는 항염 성분, 들기름은 흡수율 높여주고 된장국은 속 편하게 해줍니다. 저녁은 가볍게 토마토 수프 한 그릇, 브로콜리 호두 샐러드, 닭가슴살 구이, 따뜻한 차 한 잔. 밤에 무거운 식사는 관절에도 부담입니다. 이렇게 가볍지만 영양소는 충분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식은 달달한 과자 대신 견과류와 베리류, 블루베리 몇 알, 호두 한 줌, 아몬드 3개. 이 조합이 가장 좋은 관절 간식입니다. 물은 꼭 중간중간 챙기세요. 하루 6잔 이상 자주 나눠 드셔야 윤활액이 잘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건 과도한 짠 음식, 자극적인 양념, 무심코 찍어 먹는 진한 간장이나 소스,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찜, 구이, 무침, 가볍게 조리해서 속 편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세 가지 식품, 토마토, 들기름, 호두, 이 세 가지는 서로의 효과를 서로 끌어올려 줍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이 네 가지 재료 올려보세요. 관절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식단을 바꾼 실제 어르신들이 변화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죠? 정말 이렇게만 해도 좋아질 수 있나요? 실제로 효과 본 사람이 있긴 한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3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과 마주해 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식단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사례들을 조금 나눠볼게요. 먼저 73세 여성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은 당연히 못 오르셨고 5분 이상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연골이 닳고 윤활액도 부족해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고기 위주 식사, 채소는 거의 안 드셨고 물도 하루 한두 잔 맛있는 게 최고라고 하셨죠. 그래서 브로콜리 중심이 식단을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걸 내가 어떻게 먹냐 하셨지만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 브로콜리 데쳐서 들기름 무침, 토마토 수프 곁들이고 간식으론 호두 몇 알, 2주 후 무릎 시큰거리는 게 덜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4주 후 지팡이 없이도 10분 이상 걸으셨습니다. 8주 후엔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내가 다시 움직이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도 생겨요.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사례, 68세 남성분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무릎이 시큰거려서 5년 가까이 산을 끊으셨던 분입니다. 특히 아침에 무릎이 뻣뻣해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초기 퇴행성 관절염, 약도 드셨지만 늘 불편하셨죠. 이분도 식단 교정을 권했습니다. 아침엔 브로콜리와 계란, 점심엔 고등어 구이와 채소, 저녁엔 샐러드와 닭가슴살, 물은 하루 8잔. 처음엔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셨지만 3주 지나면서 아침 뻣뻣함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6주 후 산책 시작, 10주 후 동네 뒷산 오르셨습니다. 요즘도 2주에 한 번 진료 오시는데 브로콜리만 안 끊으면 괜찮아요 하시며 웃습니다. 그리고 81세 어르신 한 분, 허리가 아프셔서 구부정한 자세로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죠. 이분은
약간은 체념하신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요? 하시던 분. 그래도 저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콜리로 시작하자. 그게 전부였어요. 일단 한 접시, 하루 한 번만 드시자고 했습니다. 딸이 챙겨드렸죠. 다른 건 안 바꾸셨어도 브로콜리는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 지나 허리 당기는 느낌이 조금 줄었어요. 두 달 지나 지팡이 덜 짚어도 되겠어요. 세 달째 요가도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물론 개인차 있습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공통된 건 식단을 진심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브로콜리 하나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의사인 제가 직접 본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처음엔 작은 한 조각, 한 접시의 채소, 그게 여러분 관절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그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대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마음 하나면 여러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내일부터 브로콜리 한 접시 시작하신다면 그 자체로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단계 꼭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잘 따라오셨죠? 무릎이 아프고 계단이 힘들고 밤마다 쑤시는 통증, 더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해결 방법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채소, 브로콜리,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한 끼, 지금 한 끼 바꿔보세요. 정말 작게 브로콜리 한 송이, 접시에 하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맛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통증이 조금 덜하다고 느껴지고 계단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이 조금 덜 뻣뻣하게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표정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난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 시작할 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브로콜리 한 조각부터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반찬에 하나, 국물 옆에 하나, 아니면 그냥 물 마시며 한 송이만. 습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물을 한 잔 더, 토마토 하나 더, 들기름 한 방울. 그렇게 식탁이 바뀝니다. 식탁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기분도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눈빛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고, 말투가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릎 관절 통증은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둘째, 식습관이 관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브로콜리는 연골 보호, 염증 완화, 윤활 개선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넷째, 토마토, 들기름, 호두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하루 한 접시 꾸준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갑상선, 혈액 응고 관련 약 복용 중이면 의사 상담 후 조절하세요. 일곱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걸음 시작하세요. 여덟째, 몸이 먼저 답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 전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무릎 아파하시는 가족, 계단 힘들어 하시는 친구,
이 영상 하나로 그분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절 반드시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